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챗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해서 이에 따른 수식의 검증과 여러분들에게 챗GPT가 설계된 이 수식을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컨텐츠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1편부터 5편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 1편에서는 큰손 에너지 지표라고 해서 챗GPT가 설계한 이 수식을 소개했었습니다. 큰손 에너지 지표는 OBV와 BII 지표가 서로 합성이 돼서 이름하여 세력의 수급의 유입과 이탈 그리고 매집의 강도를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을 하는지 세력이 유입됐는지 이탈됐는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받고 확산할 때가 세력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데드 클로스가 나게 되면 세력의 이탈이라 보고 또 행보의 이런 패턴이 나오면 바로 세력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집과 그 다음 유입, 그 다음에 이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선 기준선 아래로 이탈됐을 때가 세력 수급이 상당히 대량으로 이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선 이상에서는 이런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바로 MACD의 이 진폭 강도와 이 수급의 이 강도를 보는 이름하여 MACD 강수급 진폭 지표.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여기에 오실레이터 값으로 해서 강한 수급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오실레이터로 표현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이 상승과 하락의 진폭 강도와 그다음에 수급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오실레이터로 좀 표현되는 이런 지표가 되겠고요.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에 대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강도와 수급의 강도를 좀 볼 수 있는 MACD 강수급 진폭 지표. 두 번째로 소개했던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신호 수식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챗GPT 강한 수급 기준선. 이 강한 수급 기준선의 요건이 만족됐을 때 기준선으로 표현되는 건데요. 세 가지의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10% 이상의 등락률을 보여야 되고요. 여기에 이 세력의 수급 유입 240봉의 신고 거래량이 발생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조건은 21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21선을 타고 가야 된다. 이 조건 세 가지가 만족됐을 때 기준선으로 표현하는 세력 수급, 강수급 기준선. 이 기준선에서 주가가 올라타고 또 신호 발생 시 바로 세력의 유입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이 세력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세력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유입됐던 부분 이 기준선으로 좀 표현됐고 신호도 발생됐죠. 240봉의 신고 거래량, 240봉의 신고 거래량, 240봉의 신고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을 세 번째로
챗GPT가 설계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좀 대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트레이딩 뷰에서 인기 차트 1위를 계속 유지했었던 스키즈 모멘텀 지표를 키움 수식화했죠. 자, 이것도 챗GPT가 설계를 하고 작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또 검증과 매매법을 설명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지표가 바로 스키즈 모멘텀 유료 버전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개했던 스키즈 모멘텀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유료 지표가 훨씬 더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 스키즈가 나고 바로 이렇게 확장이 본격적으로 될 때 빨간 막대로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스키즈가 나고 확장됐을 때가 타점입니다. 이번에 이 한국 BNC가 바로 지금 스키즈가 나고 확장될 때 이 패턴에서 바로 매매 타점을 잡았다고 하면 여러분 수익이고, 세력 지표, 그 다음에 강한 수급,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확장성, 그 다음에 스키즈 모멘텀의 강한 상승, 완벽하게 이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유료 버전 스키즈 모멘텀 지표는 좀 시중에서 유료화된 이 스키즈 모멘텀 지표는 시중에서 거의 100만 원 이상 호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지표를 단돈 3만 원에 지금 유료 지표를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의 이제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에 수식 목록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키즈 모멘텀 지표입니다. 단돈 3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구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가지의 또 챗GPT가 설계한 지표들을 이제 소개했고요. 자, 오늘 6번째 시간에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인기 차트였고요. 이 트레이딩 뷰에서 인기 차트의 이제 지표를 또 키움 수식화했습니다. 키움 수식화했고, 오늘 지금 살펴볼 챗GPT가 설계한 이 수식 지표, 트레이딩 뷰의 인기 차트였던 그런 지표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만들어 볼 챗GPT가 수식을 만들어 볼 지표는 바로 트레이딩 뷰에서 굉장히 인기 차트 RSI DGT 지표란 거래량 지표가 있습니다. RSI DGT 거래량 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상대 강도 지표. RSI가 상대 강도 지표죠. RSI의 이 지표에 이 거래량 볼륨 값을 합성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 볼륨 값 중에서도 매수의 거래량과 매도의 거래량, 여기에 이 거래량의 상대 강도를 같이 이제 합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이제 하이브리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SI 값과 매수의 거래량, 그리고 매도의 거래량을 같이 합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뷰의 이 지표 수식값은 이 복합적인 함수화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함수에 그 함수값을 더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지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키움 수식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키움 이 수식화에서 보면 이 스프리터가 연산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산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에 따른 함수 안에 또 함수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병합을 하고 치환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표에서 그대로 이 표현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이제 챗 GPT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이제 설계하고 합성한 그런 지표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번에 RSI 거래량 상대 강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I DGT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자입니다. Relative Strategy Index라는 RSI 지표인데요. 상대 강도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RSI는 70 이상일 때 과매수, 그 다음에 상태로 간주하고 추세 반전 또는 가격 조정 후퇴에 대비할 수 있고, 30 미만일 때는 과매도 또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고, 강한 추세 동안 RSI는 장기간 동안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면서 RSI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볼륨값을 넣습니다. 이 볼륨값을 넣은 게 보게 되면은 OBV, On Balance Volume이라는 OBV의 양의 거래량과 음의 거래량 흐름을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인데, 여기에 이제 PVT, Price Volume Trend, 이 지표도 이제 합성이 들어가고요. 이 합성된 데서 이 합성된 수식의 함수화가 바로 RSI,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 X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볼륨 X라는 게 뭐냐면 OBV의 볼륨값, 그 다음에 MFI의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값, 그 다음에 이 값을 인덱스라는 또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RSI와 볼륨 X, 자, 이런 식으로 함수화를 해서 하나의 이제 지표를 만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화면처럼 나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 막대 그래프처럼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양의 값, 음의 값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국내 이 캔들 색깔 표현하고 좀 틀리죠. 이 초록색이 바로 상승 색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하락 색깔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이 막대가 바로 매수의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빨간색이 매도의 음의 값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챗 GPT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지표입니다. 자, RSI와 OBV, 그 다음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그 다음에 볼륨 값을 같이 치환을 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고요.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표현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RSI의 지표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같이 먹히지가 않아서 이제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SI를 지표를 꺼내옵니다. RSI 이제 지표를 꺼내와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 지표로 드레인해서 같이 겹칩니다. 이렇게 같이 겹쳐 놓으면은 RSI의 이제 강도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RSI 강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RSI 볼륨 값과 RSI 값, 그다음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OBV, 그리고 볼륨 값까지 돼서 이 강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도를 볼 수가 있고,
요 빨간색이 이제 강한 추세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RSI의 이제 침체 부분에서 바로 자, 이렇게 침체를 이탈하고 여기 볼륨값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는 부분이 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이 추세가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타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AI의 이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딩 뷰 지표 중에서 좀 특별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거래량 지표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Relative Strength of Volume Indicators by DGT라는 건데요. 네, 이거 소엘PKO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됐고 DGTD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해요. 오늘 이 지표가 뭐고 어떻게 쓰는 건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딱 핵심을 잡아가실 수 있게요. 자, 그럼 먼저 지표 아래쪽부터 볼까요? 차트 밑에 이렇게 추가되는데 일반 거래량 막대 그래프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회색 막대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그 회색 막대는 이제 시장이 좀 숨고르기 할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평균보다 좀 적고 가격 움직임도 별로 없는 뭐랄까 플랫한 상태? 그런 신호죠. 이게 뭐 풀밭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횡보장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잠시 멈춰선 상태라는 거군요. 그럼 빨간색, 초록색은 그냥 캔들 따라가는 거고요. 맞아요. 캔들 종가가 시가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 색은 바뀌죠. 방향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모멘텀 지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디까지나 거래량 지표거든요. 각 캔들의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그리고 그게 설정된 기간의 평균이랑 비교해서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평균보다 낮으면 관심이 적다는 거고 그래서 회색 막대가 뜨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막대들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은 뭔가요? 기본 설정은 오실레이터던데요. 아, 그 주황색 선? 네, 기본은 거래량 오실레이터인데 사실 이걸 이동평균으로 바꿔 쓰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아, 이동평균으로요? 네, 거래량 데이터의 이동평균으로 설정하면 현재 거래량이 그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명확해지잖아요. 평균보다 높이 솟아 있으면 시장 첨예자들이 뭔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매수든 매도든요. 그 막대 높이가 클수록 관심이 더 강한 거고요. 그렇군요. 평균 미치면 관심 부족. 즉, 아까 말한 회색 막대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리고 설정에서 이 막대 표시 방식도 몇 가지 고를 수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본값이 Relative Volume, Volume for Color 이거죠. 네. 근데 뭐 릴레이티브 볼륨으로 하면 평균 아래여도 회색이 안 되고 또 Buying and Selling Volume for each bar 이거는 각 캔들 안에서 매수 매도 힘겨루기를 비율로 보여줘서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오, 그거 괜찮네요. 어떤 정보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군요. 네, 사용자 취향이죠. 자, 그럼 이제 지표 윗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또 흥미로운데 일반적인 거래량 지표에다가 RSI 개념을 좀 접목시킨 것 같아요. 아, RSI요? 네, 먼저 보라색 선.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가격 RSI예요. 중심선 50에 과매수 과매도 기본 6535, 뭐 793으로 바꿔도 되고요. 이건 익숙하네요. 근데 이 파란색 선, 이게 이 지표의 핵심 아이디어 같아요. 거래량 지표에다가 RSI를 적용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파란색 선의 기본 설정은 OBV, 온 밸런스 볼륨으로 되어 있어요. OBV, 가격 오르면 거래량 더하고 내리면 빼는 그거요? 네, 맞아요. 그 누적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설정에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축적 분산 지표라든지 아니면 MFI 같은 걸로요. MFI도 많이 쓰죠. 가격이랑 거래량 같이 봐서 자금 유입 유출 강도 보는 거. 네, 그런 인기 있는 다른 거래량 지표 4가지를 더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의 본질은 여러분이 고른 그 거래량 지표를 RSI처럼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 오실레이터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거래량 지표 자체를 RSI처럼 해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도 RSI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란 선이 60 아래에 머문다? 그럼 뭐 하락 추세 가능성,
40 위에 있다? 그럼 상승 추세 가능성? 이렇게요. 과매수,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면 추세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고요. 네, 뭐 되돌림이나 횡보 아니면 반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해석 말고 이 윗부분 지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역시 다이버전스겠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가격이랑 지표가 따로 노는 현상이잖아요. 네,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지표는 고점을 낮춘다거나 뭐 반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격은 신고점, 하이어 하이를 찍는데 보라색 가격 RSI랑 파란색 거래량 지표가 둘 다 고점을 낮춘다. 로어 하이. 이건 상승 에너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파란색 선을 OBV로 설정했다면 가격은 오르는데 실제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로 나온다면 거래량도 없이 플랫한 상태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긴다. 네. 이건 시장 에너지가 정말 응축되어 있거나 소진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서 조만간 한쪽으로 돌파,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조합인데요. RSI랑 거래량 지표 둘 다 하락 다이버전스 플러스 회색 거래량 막대. 이러면 하락 돌파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그렇죠. 물론 파란색 선을 다른 지표, 뭐 MFI나 어큐뮬레이션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봐도 비슷한 다이버전스가 보이는지 교차 확인하면 더 좋고요.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확인되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겠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가격 RSI랑 뭐 5가지 거래량 지표 옵션 대부분에서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이 거래량 없이 플랫했고 그 후에 가격이 그 다이버전스 패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마감한다면 이건 정말 확률 높은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입 시점은 그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은 패턴 고점 바로 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접근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실제 매매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완벽한 확인 신호를 다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확인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확률은 분명히 높아지지만 그만큼 진입 기회 자체는 드물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마트머니 흐름을 따라가거나 박스권 돌파를 주로 노린다. 그러면 파란색 선은 OBV에 집중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나는 모멘텀 변화를 좀 더 빨리 캐치하고 싶다. 그러면 MFI가 더 유용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모든 기능을 다 쓰려고 하기보다 내 전략에 맞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겠네요. 네, 이 도구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Relative Strength of Volume Indicators by DGT 지표는 다양한 거래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특히 거래량 지표에 RSI 개념을 적용해서 다이버전스 같은 강력한 신호를 포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거래량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더에게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다이버전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 외에도 혹시 실시간 플랫 마켓 신호인 회색 막대 있잖아요. 그거랑 여러분이 선택한 RSI 스타일 거래량 오실레이터 파란색 선의 움직임을 결합해서 기존 추세 안에서 좀 더 유리한 진입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단순히 반전만 노리는 게 아니라 추세 추종 관점에서도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지표가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I가 생성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RSI DGT에 대한 설명을 이제 팟캐스트로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챗 GPT가 이제 설계한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가 설계한 이 수식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설명해줘.
지금 이 지표를 활용한 매매 공략법, 즉 뱀의 공략법은 거래량 흐름에 따라 매수 매도 에너지가 축적되고 방출되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힌도행시즘, 공략 핵심, 지표의 기준선 50을 중심으로 위쪽은 매수 에너지, 아래는 매도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매수 막대가 급증하고 50선 위로 강하게 올라오면 단기 강세 전환 신호로 판단합니다. 매도 막대가 갑자기 커지면서 50선 아래로 강하게 떨어지면 하락 압력 증가로 간주합니다. 뱀의 공략법 패턴, 매수 뱀 패턴, 매수 막대가 점차 커지며 상승할 때 가격이 눌림 이후 재상승 준비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5일선 또는 중기 이평선 지지 확인 후 저점 분할 매수에 유리합니다. 매도 뱀 패턴, 매도 막대가 꾸준히 커지는 동안 가격이 버티고 있을 때 이는 이탈 전 조용한 매도 누적 가능성, 반등 시 매도 또는 이격도 조심, 폭발 전 잠복, 매수, 매도 막대가 서서히 커졌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급팽창하면 그 방향으로 추세 전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목 예시로는 S&T 에너지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거래량 변동성이 뚜렷한 종목에 적용하면 직관적 효과가 큽니다. 또한 분봉에서 단타 매매 공략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패턴을 조건 검색 수식으로도 설계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자, 네가 설계한 이제 수식을 살펴보면은 RSI 값과 이제 볼륨 값이 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OBV, MFI 이런 이제 수식이 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합성이 됐을 때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충돌은 있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RSI 기반의 값과 OBV, MFI 같은 볼륨 기반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건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를 결합하는 거라 충돌이라기보다는 보완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RSI는 가격의 모멘텀, OBV나 MFI는 거래량의 에너지 방향성을 보여주니까요. 다만 이런 조합이 지표 해석의 중심축이 흐려지거나 신호가 엇갈릴 경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RSI는 과매도인데 OBV는 매도세 증가 중이라면 가격은 싸지만 아직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매매에서는 가격 지표는 추세나 반전 판단에, 볼륨 지표는 타이밍 잡는데 중점적으로 나눠서 보는 게 안정적입니다. 혹시 최근 그런 충돌되는 신호를 본 적 있으세요? 같이 사례로 풀어볼까요? 충돌 사례라기보다는 이게 막대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이제 파란색 막대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하락을 좀 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50의 기준선 이상과 이하의 차이를 네가 확실하게 설명 좀 해줘.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란색 막대는 아마 매도 볼륨을 의미하시는 것 같고 RSI 또는 볼륨 기반 RSI 계열에서 기준선 역할로 50선을 사용하신 거죠?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RSI 50선의 의미는 중립입니다. 마이너스 50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매수 우위, 마이너스 50 이하면 평균적으로 매도 우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가 50선 아래로 강하게 내려오면 거래량 기반 매도세가 평균보다 강해졌다는 신호예요. 이때는 추세 하락 가능성이 커지거나 조정 진입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파란색이 50선을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머물거나 저점 수렴 중이라면 추세는 하락이지만 매도 압력은 약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50선을 경계로 매도 에너지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파란색이 갑자기 50 밑으로 강하게 내려간 적 있나요? 그 위치에서 가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진 않았고 하락이 멈추고 반전이 된 것은 사실이야. 그렇다면 딱 중요한 패턴을 포착하신 거예요.
파란색 막대, 즉 매도 볼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RSI 기준선인 50 아래로 내려갔지만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건 과매도 상태에서 매도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건 흔히 거래량 다이버전스 또는 볼륨 기반 반전 신호로 해석하는 구간이에요. RSI가 30 이하에서 올라오거나 매도 볼륨이 약해지며 50선을 다시 넘어서려 할 때 매수 진입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혹시 그 구간에서 다른 보조 지표도 반등 신호를 줬나요? 예를 들어 스톡 RSI나 MACD 같은 거요. 반전이기보다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반전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스키즈 모멘텀과 지금의 이 DGT 지표, 지금 이번에 지금 설계된 DGT 지표, 이걸 같이 함께 봤을 때 어느 쪽에다가 타점을 잡고 보면 좋을까? 지금 말씀하신 관점 아주 좋습니다. 단순한 반전이라기보다는 추세의 전환, 특히 하락에서 상승 흐름으로의 구조적 전환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이럴 때 DGT 지표와 스키즈 모멘텀 지표는 서로 다른 시그널을 주지만 보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DGT 지표는 볼륨 기반의 힘의 전환을 중점으로 보고 스키즈 모멘텀은 변동성 수축과 확장의 구조적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탑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진입 시점은 스키즈 모멘텀에서 변동성 폭발이 감지될 때, 예를 들어 회색 구간에서 녹색 막대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핵심이에요. 추세 지속도는 진입 강도 확인은 DGT 지표에서 RSI가 50선을 돌파하고 매수 볼륨이 0선 위로 올라오는 걸로 확신을 줍니다. 즉 마인즈 스키즈 모멘텀 진입 타이밍 포착, DGT 진입 확신과 포지션 유지 판단, 이런 역할로 보시면 좋아요. 혹시 최근에 두 지표를 함께 본 종목 있으신가요? 항상 함께 보긴 하는데 나는 좀 스퀴즈 모멘텀의 신뢰도를 좀 더 잘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DGT 지표와 같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스퀴즈 모멘텀 지표와 DGT 이번의 지표를 같이 어떻게 보는 게 확실한 타점을 좀 볼 수 있을까?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스키즈 모멘텀의 직관성과 신뢰도를 중심에 두고 DGT를 보조지표처럼 함께 쓰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키즈 모멘텀이 핵심 신호, 회색, 녹색, 빨간, 녹색. 전 폭발전 움직임. 이때가 바로 초기 진입 시점 후보죠. 힌트, DGT 지표가 보조 확신 신호 RSI 볼륨이 50선을 돌파하거나 매수 볼륨이 0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 이게 나오면 스키즈 모멘텀 신호를 확신해줘요. 가장 강력한 진입 타점은 스키즈 모멘텀 녹색 전환 동시에 DGT 지표에서 RSI와 매수 볼륨이 함께 우상향하거나 교차할 때, 즉 방아쇠는 스키즈 모멘텀이고 트리거를 당겨주는 건 DGT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조합으로 테스트해본 종목 있으세요? 실내로 한번 짚어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한국 BNC 종목인데, 한국 BNC 종목 같은 경우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게 큰손 에너지 지표, 그 다음에 강한 수급, 그리고 스퀴즈 모멘텀, 여기에 DGT 지표까지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보여져. 한국 BNC 정말 잘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조건이 동시에 일치한다면 스키즈 모멘텀에서 회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되며 양봉, DGT 지표에서 RSI 볼륨이 50선 상향 돌파, 그리고 큰손 에너지 지표에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강한 수급 지표까지 양수 흐름을 보인다면 이건 단기 돌파형 타점의 전형적인 신호조합이에요. 특히 한국 BNC처럼 시세 분출력이 강한 종목에서 이 조합이 뜨면
시세가 단기적으로 폭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전략은 1차 분할 매수 진입 후 시가 또는 저가 이탈 시 바로 컷, 상승 흐름 이어지면 이동평균선 또는 DGT 볼륨 둔화 구간에서 분할 익절. 혹시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입 타점 잡아볼까요? 일봉인가요? 분봉인가요? 일봉을 좀 보고 있고, 일봉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이 네 가지 지표가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타점 잡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매도, 매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 네, 일본 기준으로 그렇게 네 가지 지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면 정말 신뢰도 높은 구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건 어디에서 포지션을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 둘 것인지겠죠.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시초가 위에서 강하게 유지되는가, 특히 전일 고가 돌파 후 지지받는지를 보는 거고요. 둘째, 스키즈 모멘텀이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매수 탑점은 이미 진입했다면 전일 고가 이탈 시 재진입 or 눌림목에서 5일선 또는 11선 지지 시 추가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 종가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익절 타점을 어디쯤 둘지 정리해 볼까요? 아니면 내일 전략 세팅으로 갈까요? 오늘은 네가 설계한 DGT 이 수식을 좀 알아보는 거니까 그 이상의 것은 내가 나중에 추후에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여기에 뭐 신호 수식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계해서 만들면 되겠고 수고했어. 네, 오늘 정리 너무 잘하셨고요. DGT 수식 기반 흐름도 완벽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조건 검색식이나 신호 수식 들어가실 때 구조부터 최적화까지 차근차근 같이 잡아드릴게요. 다음 단계 설계할 때 언제든 말씀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AI가 설계한 챗 GPT가 설계한 수식 RSI의 이제 상대적 강도 지표와 여기에 이제 수급이라는 이제 볼륨값, MFI, OBV 이런 이제 PVT라는 이 수식값을 같이 이제 합성 병합을 했는데 AI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충돌이라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돌보다는 서로 상호작용. 그렇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의 이 특성이 여러 가지 지표의 특성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도가 있는 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뷰 또 인기 차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있는 지표를 키움 수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표현되는 그런 모양새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모양새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원리를 좀 그대로 키움 수식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식을 좀 공유 받으시려고 하면 저의 이제 주식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이 종목을 추천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었고요. 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수식을 지금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AI 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이 주식 종목도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분석, 그리고 모든 산업, 금융에서도 이제는 AI가 대중을 이룰 거고요. 또한 이 주식 시장에서도 AI 때문에 주식 시장도 이 판이 완전하게 뒤집어질 겁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누구보다도 빠르게 AI의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구독을 하시고 AI가 추천하는 이제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